다음 질문은 이제 상가 재건축위원회. 네. 이게 정말 들으면 좀 한숨부터 나오는데 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네. 적법성을 갖춘 믿을 수 있는 단체인가요? 라고 네.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상가 재건축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네. 드리면 이게 2019년 6월 23일 날 네.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법무법인 나움에 네. 부종식 대표 변호사님이 이 총회에 참관하시고 사회를 보셨어요. 네. 이 성원 결과 보고도 부종식 변호사님이 해주셨거든요. 네. 부종식 변호사님이 집합건축법으로 굉장히 오래 하신 네. 분이세요.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유튜브도 이제 방송도 하시고 변호사님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성부자 같이 보였어요. 네. 옛날부터 많이 해주셨고. 아, 이쪽을 많이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시죠. 네. 근데 저희 그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야 너희들 대충 몇 명 모여서 날치기 한 거 아니야? 이거 불법이야 이러신 분 계시는데 이 집합건축법으로 저희 나라에서 이름이 있는 부종식 변호사님이 네. 사회를 보고 참관하시고 성원 보고서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대표까지. 네. 그러면 이분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부종식 변호사님이 어떠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법무법인 나움의 명예훼손과도 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네. 50%가 넘으면 가결된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5, 54, 53 이렇게 해서 다 네. 합법적으로 됐고요. 네. 제가 그럼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간혹 가다가 네. 이런 이제 무슨 총회 무효 청구 소송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어떤 분이 네. 이 총회 무효야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패소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총회 혹은 뭐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와 좀 다른 도정법에서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서 입증을 해야지만 승소를 하고 네. 지금 이 지금 뭐 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 요건을 갖춘 적법하게 성립된 총회에 대해서 누군가 나 이거 불만이 있다 혹은 이게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결과는 당연히 패소 판결, 기각 판결 이런 것들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네. 저희 상가주분 중에서 이런 걸로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오시면은 네. 요건에 대해서는 네. 부종식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드릴게요. 부종식 변호사님이 아마 응징을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이 나움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럼 다음 질문은 네. 저희 회사 얘기입니다. 네. 저도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스트레티지가 공동시행사로서 선정된 수의계약 근거가 있나요? 적법한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도 저희 좀 이제 좋게 안 봐주시는 몇몇 분들이 좀 하시는 네.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상가 재건축위원회 창립총회 때 이제 가결되면서 정관도 같이 가결돼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 정관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는 시행사예요. 개발 시행사인데 저희가 이런 일을 맡아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네.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대외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되면은 네. 일을 추진 중에 저희가 소송에 들어오게 되면 패소를 한다 가정을 하면 저희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시간, 돈 여러 가지를 손해를 봐요. 네. 근데 저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무단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네.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겠죠. 분명히 현실 세계에 있겠죠. 근데 네. 그 일부 회사를 저희 회사랑 비교해 주시는 건 조금 많이 섭섭하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네. 요거는 그냥 미리 얘기하시죠. 네. 네. 얼마 전에 이거 가지고 저희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상가주분의 신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거는 다 괜찮죠? 법적으로.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회사가 공동시행사를 맡은 수의계약 근거를 근거에 대한 의심 그리고 저희는 부당하니 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잘못됐으니 네. 가처분 신청 업무를 보지 말아세요라는 신청을 법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께서 그 사건을 처리해 주셨는데요. 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사건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했고요. 네. 그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본안 소송으로 바로 제기하면 어차피 질 것 같으니 네. 가처분으로 살짝 간을 본 느낌도 있었는데 네. 저희는 냉정하게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해당 가처분 신청으로 주식회사 스트레티지 업무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 저희가 당사자 적격과 그다음에 본안 소송에서의 입증이 미비되어 있다. 그래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정당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소명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신청인 측의 청구가 모두 각하 기각이 났고요. 네.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신청인 측이 부담하도록 완전한 전부 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너무 제가 아쉽고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 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소송을 준비하실 때 네. 좀 잘 알아보시고 내가 질 수 있는 싸움인지 네.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건지를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좀 당황했던 게 이거 애초부터 저희는 100% 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은 각하잖아요. 네. 법원에서 따질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사님도 이런 거를 판결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얘기인 즉 반대로 말하면 저희는 스트레이트지는 지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가 재건축의 정관에 있는 내용 준수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좀 의구심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든지 저희 이제 그 상가 재건축위원회 사무실로 방문 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관련 자료들 저희가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서 끝내고 더 이상 네.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공동시행사회 재건축 사업 방식이 확정 지분제라고 들었는데 네. 안전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네.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언제 나왔냐면 2020년 이제 후반 2021년부터 나왔는데 저희가 네. 보내드린 안내 책자에 제가 이거를 표현을 해놨어요. 네. 저희는 사업 방식이 확정 지분제로 하기로 했고 이런 것은 어떠한 것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린 뒤부터 이 질문이 왔는데요. 네. 상가주분들 일반 분들이 보시기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도급제라는 게 있고 네. 지분제라는 게 있고 네. 확정 지분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이게 좀 복잡한데 네.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그 다음에 뭐 규모, 사업의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보통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은 도급제를 많이 합니다. 네. 지금같이 부동산 호황 시기에는 시공사가 이제 뭐 만일에 D건설 예. 1군 업체들 있잖아요. 네. 큰 프루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레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1단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입찰을 받아요. 시공사들이 이제 우리는 얼마 평당 얼마 공사를 해서 이 정도 금액에 집을 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러면 도급제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파트 분양이 잘 될 시기이고 이미 잘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업에 큰 위험 요소가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는 분양성이에요. 분양이 잘 돼야지 조합원분들이 네. 돈을 벌어요. 네. 분양이 안 되면 조합원분들이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확정 지분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시공사들이 확정 지분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요건 좀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텐데요. 네. 도급제는 단순한 거예요. 공사비를 기성불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쭉 일정에 맞춰 주면서 공사를 맡기는 게 도급제입니다.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사업에 대한 위험 요소, 네. 분양이 안 되거나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공사 기간이 늦어진다든지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조합원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공사 얼마 드릴 테니까 그냥 네. 건축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조합 자체가 법인이 되는 겁니다. 네.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지분제에서도 변동 지분제와 확정 지분제가 있습니다. 보통 변동 지분제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정 지분제를 하고 있는데 변동 지분제는 말 그대로 뭐 이주가 지연되다든지 뭐 물가가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탄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이럴 때에는
그 시행 주체에서 그런 부분들의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변동지분제인데 조합원들, 상가주분들한테 얼마를 그 종후가를 권리가액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지분을 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확정 지분제는 뭐냐면은 딱 정해요. 그냥 이거는 쉽게 설명드려서 빼박을 못합니다. 네. 어떻게 말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서 조합원분들, 상가주분들의 가치, 권리가액은 얼마까지로 정해드립니다라고 확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네. 공사비,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공사 자재비가 오른다든지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가주분들이 부담을 안 해요. 시행 주체, 공동 시행사, 저희 같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 졌어요. 네. 확정지분제를 했어요. 네. 상가주분들한테 만일에 뭐 500억 가치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딱 네. 계약을 썼어요. 근데 분양을 하고 쭉 가는데 분양이 30%가 덜 된 거예요. 미분양. 네. 미분양이 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 원래대로 도급제로 설명을 드리면은 상가주분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서 금융비, 시공비, 여러 가지 사업비 부족분을 내셔야 돼요. 네. 그게 추가 분담금이에요. 근데 확정지분제로 가게 되면은 그건 모두 저희 책임이에요. 네. 시행사. 왜? 그러면 저희 시행사가 왜 미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어떤 분들은 대으로 물으실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이 안정성이 있고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잘 해나가면은 우리가 리스크가 없고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인센티브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정지분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2019년도 12월 23일 날 저희가 이제 그 공동시행사로 선정이 됐는데 네.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재건축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이제 위원분들이 제시를 했던 조건이 뭐냐면 확정지분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상가주분들이 내 돈 들이지 않고 어떠한 위험 요소 없이 재건축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저도 그건 동감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미분양이 난다든지 네. 어떤 뭐 갑자기 원자재 값이 상승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되게 되면은 저희는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 코로나 초기여서 코로나 시국도 해서 뭐 상가들이 다 미분양이 엄청 났었어요. 분양률이 40% 50%밖에 안 됐었는데 다행히도 과천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분양성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공급 물량, 근린생활시설 신규 물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정지분제를 합의를 한 거였고요. 네. 확정지분제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 정식으로 도장을 찍어요. 재건축결의 총액에서 80% 나오면서 이 안건도 올라갈 겁니다. 네. 그게 가결되면 도장을 찍게 되면은 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확정으로 지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약정받는 거예요. 네. 나머지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 회사가 다 또 안게 되는 겁니다. 네. 대신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업 기간이 단축돼야지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드릴 수 있고 사업이 더 매끄럽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